마늘 동해 가뭄 피해 이중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이 듭니다. 겨우 600여 평 내외, 즉 세마지기가량 마늘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을 떠나서 자식같이 키운 마늘이 날이 풀리면서 숱하게 죽어가는 것을 병해충 확산이라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내 손으로 직접 뽑아내자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지난해 냉해 피해로 약 3분의 1가량 잃은 경험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는 상습 동해 피해가 발생하는 우사 쪽 전체와 집 앞밭 응달진 두 망만 이중으로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기상관 측 사상 초유의 가뭄이 덮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고향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비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가까운 기상이변을 예상했더라면 방심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마늘도 비닐을 이중으로 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평년보다 한 달 일찍 물을 대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요소비료를 뿌리고 물을 공급하자 날이 풀리면서 최근 2주 마늘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단비도 내렸습니다. 생장이 촉진되자 동해와 가뭄 피해 이중고에 죽은 마늘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잡초를 제거하며 죽어가는 마늘을 뽑아내는데 이중 비닐을 하지 않은 마늘은 집단 학살을 당한 것처럼 끝없이 뽑혀져 나옵니다. 여기저기 비닐 위에 마늘보다 빈 구멍이 더 많으니 농부의 가슴에도 구멍이 자욱합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마늘들은 작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올해는 무조건 이중 비닐을 해야만 합니다. 날씨가 포근하든 비가 충분히 오든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농사는 다분히 하늘에 달렸다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합니다. 동해나 가뭄 피해를 줄이는 길은 일찍 심어 뿌리 내림을 가능한 촉진하고 성장 상태에 따라 부직포나 비닐을 선택적으로 씌우면 됩니다. 웃자라 있는 상태면 구멍난 비닐을 한 번 더 덮어주고 성장이 더딘 상태에서 월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부직포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택은 농부의 몫입니다. 벌써 영양제나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풍년 농사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돈과 노동력을 아끼지 않는 농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린 시절에는 비닐도 없었고 농약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5번에서 7번이나 봄부터 6월 수확 시기까지 농약을 뿌려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내린 도덕 불감증과 성과주의가 농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 땅의 모든 농산물들이 10중 8구는 농약 칵테일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듭니다. 완전 무농약은 아니지만 어설픈 반쪽짜리 농부인 대끼리는 친환경적인 저농약 마늘 생산을 고집해 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일가 친척들이 먹는 마늘이기에 용돈벌이에 욕심내지 않고자 가을에 마늘 심을 때 마늘 소독과 토양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심각성을 아는 지인들이 친환경 마늘을 팔아달라고 조르기도 하는데 귀찮아서 농협 수매를 대고 있습니다. 사실 헐값에 수매대기는 좀 아깝기도 합니다. 들에 돌아다니다가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지만 수건사업이었던 마늘 건조기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8년 정도 쌓인 흙과 마늘 뿌리가 약 10cm 정도 높이로 쌓였습니다. 혹시 모를 병해충 예방도 되고 마늘 건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 남은 마늘이라도 김 잘 매고 물 자주 주면서 풍년 농사 빌어봅니다.